안녕하십니까. BBS 뉴스 앵커 김슬빈입니다.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기자들이 4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부서진 교복에 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진 기자입니다. 저번 주부터 춘추복과 하복의 혼복이 허용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학교 교복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학년 5반 강지형입니다. 저희 학교 춘추복을 포함한 동복과 하복의 좋은 점이나 편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학교들은 좀 교복 색깔이 뭐 빨간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되게 눈에 튀는데 저희 학교는 까만색이라서 좀 무난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 교복에 특히 동복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마이가 너무 뻣뻣해서 팔을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어깨뽕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교복 중에 하복에서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복이 셔츠가 너무 짧아서 앉기가 좀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허리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좀 불편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2반 5번 김대희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교 교복의 좋은 점이나 편리한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학교는 파란색이나 줄무늬가 들어가는 셔츠를 입는데 우리 학교는 하얀색 교복으로 되어 있어서 더 세련된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의 춘추복을 포함한 동복에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십니까? 우선 Y가 재질이 바뀌면서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고 먼지가 잘 붙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 교복에는 어떤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더운데 그 안에 면티를 입으니까 더 더운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학년 2반 전희정입니다. 저희 학교 교복에서 춘추복을 포함한 동복이랑 하복에서 좋거나 편리하신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학교는 조끼만 있는데 저희 학교는 이틀 조끼 둘 다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 교복 중에 동복에서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복은 셔츠가 말려 들어가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하복에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하복은 치마 길이가 너무 길어서 덥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교복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학년 이혜진 기자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1학년 3반 귀염둥이들을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끌어주는 교사 류미정입니다. 방금 전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 교복의 깔끔한 디자인이나 색깔 등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치마 길이가 길고 마의 디자인이 불편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저희 학교 교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복의 기능은 통일감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소속감과 긍지를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복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게도 해줄 수 있고요. 빈부격차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물론 통일감을 요구하다 보면 개인의 개성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불만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아마도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저희 학교 교복을 본다면 자켓 소재가 뻣뻣하고 먼지를 잘 탄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특별히 겨울에 코트를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보온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얇은 모직보다는 캐시미어 소재의 자켓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복은 단정하고 학생다운 이미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적당한 길이의 교복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런 그 교복들이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더 절제하게 만들고 또 더 학생답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교 교복은 네이비와 화이트 컬러라서 일단 깔끔하고 요란스러운 장식들이 없기 때문에 교복으로서는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교복에 대한 학생들과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직접 의견을 들어보니 우리 학교 교복의 좋은 점도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점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유미정 선생님의 말씀처럼 학생의 단정한 태도도 중요하므로 앞으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가 학교 안전수칙과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대피 훈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안전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야, 오늘 점심 뭐야? 된장찌개. 와, 진짜 맛없겠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친구들과 이런 장난을 치게 되면 친구가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난은 절대 금물. 이렇게 물이 많은 밀대로 밀대질을 하게 되면 비 오는 학생이 이를 밟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대는 꼭 물을 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난 14일 7교시에 지진 대피 훈련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진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일단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떨어지는 물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지진이 멈췄을 때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다음 침착하게 대피 장소로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절대 밀거나 장난쳐서 다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학년 4반 김유림입니다. 네, 지난번에 지진 대피 훈련을 하셨는데 이러한 훈련을 왜 하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진 대피 훈련을 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훈련을 통해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학교 생활지도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3학년 체육교과를 맡고 있는 김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지진 대피 훈련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훈련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종 안전교육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급작스럽게 닥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대응력을 높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비상구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 학교 구조를 보면은 우리 학교의 비상구라고 할 수 있는 출구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청 동편에 2곳, 북측에 1곳, 그리고 서편에 2곳으로 총 5개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그 출구 이용할 수 있는 반은 먼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학년 1, 2, 3반은 동편 현관을 이용을 하고 1학년 4, 5, 6반, 2학년 1, 2반은 중앙 현관을 이용해서 대피소로 이동하면 되겠고 3학년 1반 그리고 2학년 4, 5, 6반은 중앙 현관을 이용해서 북측 현관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2반, 3반, 4반, 5반, 6반은 서편 출구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실에서 수업하는 반은 가장 가까운 출구를 이용해서 안내 방송과 지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구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혼자스럽게 나가다 보면은 대피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소요되므로 학청별 그리고 그 학년 위치별로 출구를 정해서 이렇게 대피로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해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 이 대비 훈련이 우리 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을 해서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진이든 화재든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지연 기자였습니다. 우리 학교에 새로운 식구들이 왔는데요. 바로 교생 선생님입니다. 이제 곧 가신다고 하는데요. 교생 선생님들의 실습생활, 이보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4월 29일 경상사대 부설 중에 식구가 늘었는데요. 바로 교생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교생 선생님을 만나 교생 선생님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과 교생 박성훈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약 한 달간 어떤 내용을 주로 배우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학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 배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자면 학급 경영과 수업 지도에 관해서 배우는데, 학급 경영이란 이제 한 학급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각 담당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그리고 수업 지도는 이제 각 교과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생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으로서의 일과 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일을 동시에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다른 교생 선생님을 만나 하루 일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교생 임연아입니다. 네, 임민아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모든 교생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세요. 저를 비롯해 모든 교생 선생님들은 8시에 출근 후에 아침 조례 및 자율학습 지도를 나서고요. 그 후에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수업 청관 그리고 수업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좋은 시간도 갖고 또한 급식 지도도 같이 하고요. 그 후에 3시 반부터 청소 지도 후에 종례 지도를 하고 교생 협의회를 4시 반에 갖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생 선생님의 하루 일과 역시 빡빡한데요. 지금부터 두 분 교생 선생님을 만나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과 교생 조원우입니다. 네, 교생 선생님께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이 되시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지혜를 가르쳐서 사랑을 실천하고 가족 같은, 그러니까 학생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이보영입니다. 네, 체육교생 강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이 되시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되셨을 때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간 교생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학생들이 굉장히 특성이 다양하고 여러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된다면 학생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학생들이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BS 이보영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은 시험으로 멘붕의 위기에 처한 여러분들을 위한 성혜민 기자의 소식입니다. 전교 상위권들의 공부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성혜민입니다. 이제 막 중간고사가 끝난 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중 하나로서 지금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성혜민입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 주제는 우등생의 공부 방법인데요. 이주원 학생께서는 평소에 예습과 복습을 하십니까? 수학 과목만 예습을 하고 다른 과목은 특별히 예습과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두 번째 질문은 가끔 이주원 학생이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십니까?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하던 공부를 그만하고 나중에 스트레스를 푼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이주한 학생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고 그냥 지루하지만 선생님 수업에 집중해서 듣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성혜민입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 주제는 우등생의 공부 방법인데요. 함수지 학생께서는 예습과 복습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습과 복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나요? 보통 주말에 교과서, 잡서, 공책 등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함수지 학생께서 가끔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시면서 보내시나요? 머리를 식히기 위하여 낮잠을 자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지 학생만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꾸준한 예습과 복습, 그리고 멘토-멘티 활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성혜민입니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뷰 주제는 우등생의 공부 방법인데요. 최현준 학생께서는 평소에 예습과 복습을 하십니까? 네, 당연히 합니다. 예습과 복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저는 처음에 쉬는 시간에 그 다음 시간 과목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그 교과를 읽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난 후 3분간 제가 필기한 거를 또 읽어보고 집에 가서 또 그날 들은 과목을 또 한 번 더 읽어봐요. 아, 그러시군요. 두 번째 질문은 최현준 학생께서 가끔 공부가 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시면서 보내십니까? 저는 당연히 딴 애들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고요. 게임을 또 즐기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최현준 학생께서의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무조건 필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 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교과서를 기본 10번 정도는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한 거 또 한 번 더 필기하고 그걸 몇 번씩 적어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교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상위권 학생들은 그날 공부를 충실히 하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성혜민 기자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요즘 낮가방 일교차가 큰 편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BS 뉴스의 김슬빈이었습니다.